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종종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펼쳐지면서 독자들을 소름돋게 하곤 합니다. 다음은 그런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긴 공포 썰입니다. 어느 한적한 마을의 외곽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예전에 그곳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집주인은 사라졌고 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집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진짜로 무서운 곳인지 궁금했고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모험 삼아 그 집을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총 4명이었고 각자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은 녹슬어 있었고 천장은 일부 내려앉은 상태였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우리는 거실로 향했고 거기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낡은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올드 패션의 옷을 입고 있었고 눈은 하나같이 흐릿했습니다. 이상했지만 그 순간에는 그저 오래된 집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집을 더 구경하기로 했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마치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2층에 올라가자 문이 4개인 긴 복도를 발견했습니다. 각 방을 하나씩 보기로 하고 우리는 그중 한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허름한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침대 밑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딘가 뜯겨져 나온 듯한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를 펼치자 곧바로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일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무언가 적혀 있었고 그 언어는 이 세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우리는 놀라서 무작정 문을 잡고 흔들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친구 중 하나가 무전기로 다른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파가 끊겼는지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잠시 뒤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고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지막히 중얼거리는 것 같았지만 분명 방에는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우리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고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급히 나와보니 나머지 친구들은 복도에 서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은 우리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는 그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으므로 바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가려는 순간 집의 현관문이 혼자서 저절로 닫히더니 잠겨버렸습니다. 집주인도 없고 열쇠도 없으니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어떻게든 창문이라도 깨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창문에 어렴풋이 비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뭔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다급히 뒷문을 찾아 집안을 헤맸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방들을 지나쳤는데 어느 방에서는 벽에 피로 그려진 문양을 발견했고 다른 방에서는 누군가 벽에 새겨놓은 듯한 낙서가 넘쳐났습니다. 모든 것이 불길하게 느껴졌고 우리는 점점 패닉 상태에 빠져갔습니다. 결국 뒷문을 발견했지만 그것마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느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뒷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열어준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밖으로 나와 집을 돌아보니 일행 중 한 친구는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던 거 우리 아닌 거 알지? 순간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우리는 끔찍한 경험을 한 이 집에서 더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그 집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그 흐릿한 사진 속 인물들은 여전히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날 때면 방 한쪽 구석에서 들리던 그 중얼거림이 가끔 귀에 맴돌곤 합니다. 그 집에는 정말 무엇이 깃들어 있었던 것일까요? 누구도 그 해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유명한 공포 게시판을 들어가게 되었다.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던 중 유난히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있었다.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소리 라는 제목이었다. 평소 공포 이야기에 호기심이 많았던 나는 주저하지 않고 클릭했다. 이야기는 한 중년 남성의 회고록처럼 시작되었다. 그는 여러 해 전 아내와 함께 작은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는 도심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들의 새 집은 오래된 2층 주택으로 매력적인 정원과 넓은 뒷마당이 있었지만은 가지 불안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봉인된 채 방치된 지하실이었다. 처음 집을 볼 때부터 지하실의 존재는 신경이 쓰였다. 중개인은 자세한 설명을 피했고 지역 주민들도 이를 불길한 장소로 여기며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히려 미스터리한 공간이 마음에 들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그는 과거의 유산에서 힌트를 얻고 싶었다. 이사를 마친 후 몇 주간은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 금속이 긁히는 소리, 그리고 곧이어 어디선가 들리는 낮고 깊은 신음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반복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아내는 전혀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그 소리가 자신의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그러나 불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지하실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흐린 날 오후 그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오랜만에 사용하지 않은 열쇠를 꺼냈다. 그리고 지하실 문을 열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그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낡은 나무 계단이 삐걱거릴 때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곤 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먼지가 약간 쌓여 있었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점이 없었다. 그러나 구석에서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그곳을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벽의 일부가 어색하게 설치된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벽을 만져보았다. 벽 뒤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었다. 어두운 구멍이 마치 그를 삼키려는 듯 열려 있었다. 그는 분명히 느꼈다. 그 공간 안에서 누군가가 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그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스마트폰 플래시를 켰다. 불빛이 비추자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일기는 이 집의 전 주인이 쓴 것이었다. 내용을 읽으면서 그는 소름이 돋았다. 그 일기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전 주인은 이 지하실에 갇힌 듯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점점 더 강박에 시달리다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멀어져 갔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갈수록 반지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그가 그 소리의 근원을 알게 되었다는 암시적인 문장이 있었다. 그러나 결말은 적혀있지 않았고 일기는 거기서 끝맺고 있었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그는 일기를 던지고 서둘러 지하실을 빠져나왔다. 그날 이후 지하실에서 나는 소리는 더욱 생생하게 들렸다. 그는 그곳에 다시는 내려가지 않았다. 점점 이상한 일들이 더해지며 결국 그와 그의 아내는 그 집에서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이사를 준비하면서 현지 역사 연구 모임에서 이 집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듣게 되었다. 과거 이곳은 작은 정신병원이 있었던 자리였고 종종 설명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났던 기록이 있었다고 했다. 그의 부인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안심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 진실이 무엇인지 두렵기만 했다. 지하실에서 들리던 소리가 단순한 상상이나 자신들의 과민 반응이 아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후로 그는 그 마을을 떠났지만 가끔씩 새로운 집에서도 그 소리를 꿈속에서 듣곤 했다. 이는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고 인터넷에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그들은 모두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리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마치 지하 깊은 곳에 무언가 오래된 비밀이 남아있는 것처럼.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경관이 아름다웠고 마을 주민들은 외지인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하지만 마을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저택은 평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주민들은 그 저택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마을의 경치와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첫날을 보냈다. 그날 밤 우리는 여행 온 김에 평소 좋아하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용감한 민수는 마을 주민들이 경고한 저택에 대한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우리에게 저택을 탐험하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모두 주저했지만 민수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우리는 다음날 아침 저택을 찾아가기로 했다. 다음날 우리는 저택을 향해 출발했다. 저택은 숲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우리는 저택의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저택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음산한 분위기에 모두 긴장했다. 동시에 이곳에 이르자마자 알 수 없는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와닿았다. 저택을 둘러보던 중 우리는 2층의 한 방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벽에는 알 수 없는 문양이 그려져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민수는 주저없이 그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을 펼치자 글씨는 이미 반쯤 지워져 있었지만 누군가 이곳에 갇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일기장을 읽던 우리는 갑자기 한 줄기 바람이 불어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모두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고 그때 민수가 어디론가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당황해서 민수를 찾아다니다 저택 아래층에서 작은 비명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를 따라 내려가니 지하실로 통하는 문이 있었다. 문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문 너머에는 깊은 어둠이 있었다. 용기를 내어 지하실에 들어서자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눈에 보이는 날카로운 칼날과 이상한 재단이 있었다. 그리고 재단 옆에는 세상이 끝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민수가 서 있었다. 나가야 해. 이곳에서 민수는 중얼거렸다. 우리는 그를 데리고 서둘러 저택 밖으로 나왔다. 밖에 나와서도 민수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했다. 그는 저택에서 본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친구들도 가만히 그의 회복을 기다렸다. 하지만 민수는 그 이후로 예전의 명랑한 모습을 되찾지 못했고 결국 그의 학교를 자퇴한 후 소식이 끊겼다. 몇 년 후 나는 우연히 그 마을을 다시 찾게 되었고 저택이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저택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않으려는 듯했고 그날 이후 민수의 디서피어런스도 쉽게 이야기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그 이유를 찾으려 하지만 민수의 실종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언제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저택과 민수가 바라보던 그 어둡고 공포스러운 표정은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